자, 이번에는 네이버 오픈 API를 연동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통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먼저 네이버 오픈 API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오픈 API를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오는지, 그 다음에 그 받아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그냥 싱글 뷰를 가지고 있는, 싱글 뷰 컨트롤러를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번들 아이덴티파이어가 넷 플러리 네이버 오픈 API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아직 그 개발자 계정이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엔 계정 연동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것을 단말기에서 테스트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디플로이 타겟이 지금 1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용이고 포트레이트와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레프트 라이트 양쪽 모두 지원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이나 런처 스크린은 저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앱은 그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iOS 아마 9부터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앱이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이 인포에서 앱 트랜스퍼 시큐리티 세팅이 이렇게 yes로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그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매니페스트, 그 인터넷 관련된 퍼미션을 주는 것처럼 이제 애플 iO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앱 트랜스퍼 시큐리티 세팅이 반드시 yes로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인터넷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앱 딜리게이트,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스위프트로 되어 있는 이 소스는 이 부분은 건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뷰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와서 받아온 데이터를 파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뷰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해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스토리보드에는 현재 하나의 뷰 컨트롤러만 있고, 이 뷰 컨트롤러에는 이제 하나의 뷰가 있는데, 이 뷰에서는 우선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받는 그 텍스트 필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입력된 내용을 이제 입력한 상태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통신을 해서 결과를 받아오도록 하고, 그 받아온 결과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우비 리스트라는 리스트 뷰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출력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iOS에서는 테이블 뷰라고 하죠. 이 테이블 뷰에 출력을 할 때 하나의 항목에 대한 출력 부분을 우리가 여기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쉘, 그 테이블 뷰에 하나의 항목에 대한 출력 부분, 즉 쉘 부분을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를 리스트 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쉘을 하나 추가해 줬고요. 그 추가해준 쉘에다가 이제 세 가지 정보, 자, 레이블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즉 검색 결과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그 하나의 아이템마다 세 개의 내용을 채워 넣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는 영화 정보 검색을 이제 구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영화 이름, 그 다음에 뭐 배우, 그 다음에 뭐 그 감독, 이런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셀에 세 가지의 레이블을 넣어 주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 구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을
이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view controller.swift라는 소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view controller.swift 파일을 열어보시면 우선 이 view 컨트롤러는 테이블 뷰 딜리게이트와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이제 인티그레이트 하고 있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우선 이 테이블 뷰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테이블 뷰에 출력될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뷰로부터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또 처리하는 딜리게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두 개를 이렇게 UI 뷰 컨트롤러 뒤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함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XML 파서 딜리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네이버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데이터가 XML 형식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싱하는 데 있어서 역시 파싱과 관련된 딜리게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뷰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됐다면 그 안에는 아까 우리가 UI 상에 넣어두었던 그 텍스트 필드 그 이름이 이제 쿼리 텍스트고요. 그것을 IB 아울렛으로 이제 연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뷰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테이블 뷰에 대해서도 무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IB 아울렛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그 하얀 동그라미 안에 검정 동그라미가 채워진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그 UI와 이 코드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오픈 API 그 레퍼런스를 살펴보시면 네이버에서는 여러 가지 오픈 API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영어 정보 검색 API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정보 검색 API의 그 URL은 openapi.naver.com 그 다음에 v1 search 그 다음에 movie.xml이라는 그 URL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쿼리로 우리가 원하는 검색을 원하는 영화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영화에 대한 이제 검색 결과를 XML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그냥 API 키만 있으면 결과를 바로 받아올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각각 부여받아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헤더에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같이 포함해서 요청을 던져야지만 인증이 되고 그에 대한 결과값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UI 상에 이제 출력하기 위한 무비 리스트와 그다음에 입력을 받기 위한 쿼리 텍스트 이외에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버튼은 검색 버튼인데요. 그 검색 버튼과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바로 이 IB 액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onSearch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리 텍스트에다가 무언가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검색 결과를 서버에 네이버 서버에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오도록 할 건데요. 자, on search를 클릭하는 순간 쿼리 텍스트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쿼리 텍스트 내용이 비어있다, 즉 값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리턴을 해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서버한테 보낼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신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내용을 입력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요렇게 앞쪽에 그 오픈 API 네이버의 영화 호출하는 오픈 API를 이제 URL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query equal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이제 집어넣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URL 스트링을 완성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 상태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뭐 영문만 입력했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쿼리 이퀄 이후에 이 부분에 한글이라든가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면 이제 서버에 제대로 그 텍스트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URL 인코딩을 이용해서 그 퍼센트 문자로 escape 문자죠. 퍼센트 문자로 인코딩을 한 상태로 서버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웹 서버에서는 그렇게 전송된 그 URL 인코딩된 그 escape 문자들을 다시 이제 디코딩을 해서 URL 디코딩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는 쪽에서는 이렇게 URL 인코딩을 해서 그 URL 스트링 문자열을 URL 인코딩 된 문자열, 그래서 URL with %escape 이라는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URL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iOS에서 웹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리고자 할 때 먼저 URL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만들어진 객체를 이용해서 URL 리퀘스트를 수행하게 하고 그 리퀘스트를 수행할 때 또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우리가 헤더에다가 add valu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XML이고 캐릭터 셋은 UTF-8이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만 필요로 하는 두 개의 즉 X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X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두 개의 헤더 필드에다가 값을 각각 그에 대한 이건 저희 계정으로 그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직접 할당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주시면 이제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인증 처리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부분, 즉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URL 세션에 shared 데이터 태스크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러면 그 네이버의 웹 서버는 지금 우리가 전달한 URL과 그 다음 헤더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이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즉 결과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DB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해 와서 그 결과를 XML로 인코딩 한 다음에 저희한테는 바로 이 데이터라는 리턴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느리거나 또는 데이터가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빠져나가도록 처리를 해줬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우리한테 넘어왔다 라고 한다면 우선 그 데이터를 UTF-8로 인코딩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따가 여기다가 그 수신된 XML을 직접 찍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만든 이 아이템이라는 무비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비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는 네이버 오픈 API에서 넘겨주는 XML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영어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태그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실제 하나의 영어에 대한 정보가 넘어올 텐데 이때 넘어오는 데이터는 타이틀, 링크, 이미지, 서브타이틀, 퍼블리시 데이트, 디렉터, 액터, 유저 레이팅 등의 정보다.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이 XML을 파싱해서 거기에 대한 값들을 추출한 다음에 저장할 클래스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바로 movie item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의 그 초기화하는 생성자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링크, 이미지, 서브타이틀, 퍼블리시 데이트, 디렉터, 액터, 유저 레이팅 이렇게 넘겨받는 데이터의 그 태그 이름과 그 다음에 넘겨받는 데이터의 타입 지금 같은 경우 대부분은 다 스트링 타입이지만
퍼블리시 데이트는 정수, 유저 레이팅은 실수 이렇게 받도록 저희가 클래스 정의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클래스를 데이터 클래스죠. 그 정의된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자, 위에 보시면 아이템 여기다 해놨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다 정의를 해놨는데 자, 얘는 무비 아이템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이제 초기에는 nil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임시 멤버 변수에다가 우리가 값을 초기화하는 거죠. 타이틀, 디렉터, 이미지, 액터, 링크, 퍼블리시 데이트, 서브 타이틀, 유저 레이팅을 초기 값으로 세팅을 해라. 이제 저기에 동적으로 계속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어사인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된 이제 데이터는 이따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신된 데이터는 XML이기 때문에 이제 XML을 파싱하기 위한 즉 XML을 분석하기 위한 XML 파서를 초기화하는 부분. 그래서 넘겨받은 텍스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XML 파서를 파서 객체를 생성하고 이 파서 객체의 딜리게이트를 이 클래스 자체, 클래스의 인스턴스 자체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파싱을 파서의 파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싱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 success가 true이면 이제 파스가 성공했다라고 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XML 데이터에 대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실패했다 그러면 pass fail이라고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earch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영어 검색을 수행하고 서버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받아온 데이터를 XML 파서를 이용해서 파싱을 해서 최종 결과를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movie item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검색되는 영어의 개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적 배열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여러 개의 그 영어 정보를 검색해 오고 그 검색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때에는 역시 하나 이상의 그 영어 정보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이제 아까 그 레이아웃 설계를 해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파싱이 수행되는 것을 살펴보면 아까 그 파스에 대한 딜리게이터를 이 셀프로 해놨기 때문에 파싱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메소드 이벤트들은 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d start element고 그 다음에 얘는 did end element 그 다음에 여기는 found characters. 자, 이 세 개의 메소드는 호출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did start element는 그 태그가 시작되는 시점에 호출이 되고 did end element는 태그가 끝나는 시점에 호출이 되고 found characters는 태그와 태그 사이의 값을 추출할 때 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did start element에서는 현재 시작된 그 엘리먼트가 그 태그가 어떤 태그인지를 임시로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엘리먼트의 네임이 즉 태그의 이름이 아이템이면 즉 아이템 태그이면 값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요거죠. 새로운 객체를 할당합니다. 생성해서 그러면 새로운 객체의 인스턴스가 할당돼서 어사인이 되고요. 그 값들을 초기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did end element가 왔다라는 것은 태그와 태그 사이의 값을 다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새로 만들었던 아이템이라는 객체 안에 값을 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세팅된 이 아이템이라는 객체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리스트라는 동적 배열에다가 어펜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이템 태그를 한번 만날 때마다, 아이템 태그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저러한 아이템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리스트에다 계속 추가하기 때문에 영화의 검색 결과가 10개다. 그러면 저 리스트에는 아이템 객체가 10개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비 리스트, 즉 테이블 뷰를 리로드 해라.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온 개수만큼, 파싱한 만큼을 리스트 뷰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로드 데이터를 해서 리스트 뷰의 상에다가 현재까지 그 불러온 데이터는 출력될 수 있도록 지금 리로드 데이터를 호출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ound characters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호출이 되는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태그냐에 따라서 태그에 맞춰서 그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에 어떤 값을 어사인 할 것이냐. 그래서 자, 현재 타이틀이라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아이템 객체의 타이틀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계속 어펜드를, 문자를 어펜드 시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태그가 디렉터라는 태그다 그러면 디렉터라는 멤버 변수에 현재 넘어온 문자열 값을 계속 어펜드 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액터라는 태그일 경우 그러면 액터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액터의 값을 문자열을 계속 어펜드를 시켜서 내용을 다 완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싱이 끝나면 검색 결과의 개수에 맞춰서 이제 리스트에 그 무비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의 아이템 객체가 이제 계속 어펜드가 되고 10개의 영화 정보가 검색됐다 그러면 저 리스트에는 아이템 객체가 총 10개가 어펜드 된 상태이죠. 그럼 동적 배열이니까 뭐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검색 결과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되면 우선 서버와의 통신은 정상적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서버와의 통신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가져와서 저 리스트라는 동적 배열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다? 남은 것은 그것을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해야 된다. 자, 아까 테이블 뷰 같은 경우에도 딜리게이트를 우리가 이 뷰 컨트롤러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제 테이블 뷰에 대한 딜리게이트 세 가지 메소드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우선 number of rows in section은 현재 이 테이블 뷰에 출력될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걸 출력할 그 테이블 뷰에다 전달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리스트의 cou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화에 검색된 영화 개수의 개수만큼을 리스트 뷰에 출력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ell for row at은 이제 특정 항목에 그 특정 항목에 대한 셀 정보를 출력하고자 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100개 중에 3개만 출력되면 된다라고 하면 그 3개에 대한 이 셀포 로우엣이라는 메소드가 3번 호출이 되는데요. 각각 몇 번째 항목인지가 이 인덱스 패스를 이용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그 인덱스 패스 안에 있는 로우라는 값을 이용해서 현재 리스트의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지를 저 cell4 row a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개수만큼을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메소드는 return 값이 셀이라는 그 테이블 뷰에 셀 UI 테이블 뷰 셀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인 셀이라는 이제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그 스토리보드에서 했던 것처럼 3개의 레이블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태그 값을 101, 102, 103이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레이블 지금 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태그가 101로 잡혀 있죠. 두 번째는 103이네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102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1, 102, 103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이제 각각의 UI 레이블 객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번째 리스트에서 몇 번째 거를 가져다 써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인덱스 패스로
현재 몇 번째 항목인지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덱스 패스 안에 있는 로우 값을 이용해서 전체 리스트 10개 중에 뭐 지금 두 번째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1이 넘어오겠죠. 1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의 객체 중에 하나를 로우로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값을 꺼내서 이제 타이틀과 디렉터와 액터에 어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로우 객체 안에서 타이틀을 꺼내서 타이틀에다가, 로우 객체 안에서 디렉터를 꺼내서 디렉터에다가, 로우 객체에서 액터를 꺼내서 액터에다가 이렇게 값을 어사인 해주고 최종적으로 그 셀이라는 객체를 리턴 해주면 저 셀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만 이제 보시면 하나 추가된 게 무엇이냐? 얘는 그 출력할 때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좀 더 그 포매팅이 된 형태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HTML 태그를 H3 태그와 폰트 태그를 사용해서 타이틀을 출력할 때 그것을 HTML 스타일로 출력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냥 텍스트만 집어넣도록 해서 이 cell4rowat이라는 함수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did select rowat은 우리가 그 테이블 뷰에 출력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항목, 뭐 10개 중에 세 번째 걸 클릭을 하면 인덱스 패스의 로우로 2가 넘어오겠죠. 그러면 select 2라고 표현이 돼서 우리가 세 번째 걸 선택했다. 0, 1, 2니까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조건문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몇 번째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든가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이버 오픈 API하고 연동이 되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자, 텍스트 필드에다가 카드 하더라고 입력을 해보고 검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이버 서버에 요청한 결과를 자, XML 형식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받아온 XML 정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출력을 해본 거고요. 자, 저렇게 출력된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뷰에 출력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자,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넘어왔고 이것을 리스트 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서는 H3 태그와 폰트, 컬러를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타이틀을 출력하도록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오픈 API 연동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